belong to you. I belong to you. Do just what you want. You're the one I trust, and I always be around when I need some loving, baby. 이제 평면도를 쭉 봤는데 39타입은 어차피 굉장히 특이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딱 필요한 것만 구매를 할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크게 이제 제가 막 어떤 분석을 해드리는 것보다 그 사람의 집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또 이렇게 월세 전세도 많으실 거고 내주는 거, 아무래도 임대로 내놓은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시립주민들은 이제 59A부터 많을 텐데 59A는 말 그대로 이제 이쪽 방이 조금 공간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아니라 이 방을 어떻게 맞춤을 할 수 있냐가 가장 큰, 이거는 지금 어렵진 않아요, 저한테. 이것도 어렵진 않고, 요게 제일 어렵고, 주방 쪽은 59A 73인가? 74A, 84A가 똑같아요. 똑같고, 저는 좀 59B하고 74B 타입에서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타워형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붙박이는 문제가 안 되고, 이쪽 방들, 오히려 59B가 애들 2명 있는 집은 더 편할 거예요. 그냥 붙박이 하나만 추천을 해주든, 남자애가 붙박이 필요 없으면 그냥 침대에 저 책상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59B가 오히려 여기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얘가 약간은 구축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축처럼 엘프라우드처럼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트리지아처럼 3베이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리지아 또는 바로 우리 그 아쿠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조금 더 비인기, 보통은 비인기 타입,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타워형에 살고는 있지만 좀 선호가 비선호 타입인 타워형이 오히려 이 아파트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여기는 고민거리가 없어요. 원래 하는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건 이미 우리가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74A는 그럼 어때요? 74A는 또 달라요. 74A는 괜찮아요. 이렇게 방이 4개가 이루어졌고 좀 더 평형대가 크니까 큰 고민은 없을 거예요. 방들이 다 정상적으로 사각형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짜그러져 있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74B도 이제 그냥 기존에 있는, 지금 참 웃긴 게 요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옮긴 거죠. 사실 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이 그림 원래대로 해서 그냥 59B하고 74B하고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84A는 무난한데 솔직히 말해서 알파룸은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아파트들처럼. 그 대신에 이제 주방이 크고 이런 것들이 좀 넓어졌는데, 이런 넓은 게 야금야금 커지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여기가 좀 더 좁고 이게 아예 방 하나가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알파룸이 있는 집들은 또 주방이 작다고 난리 쳐요. 그래서 어디가 커지면 어디가 작아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여기는 그냥 주방 쪽하고 거실 쪽만 제가 예쁘게 꾸며주는 방법만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전점검 지금 동행은 59A는 지금 확정이 됐고, 다른 타입은 전화를 주시는 대로 신청이 없으면 없는 대로 59A만 찍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84A나 74A 뭐 B 더 찍을 의향이 있으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사전점검 날짜는 이제 곧 있으면 나오니까. 자, 39A 타입인데 뭐 그냥 39 타입이라고 부르시죠. 여기는 사실 제가 특별히 뭐 어떤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게 과연 있나 싶어요. 어차피 나름대로 공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식탁 놓는 위치가 고민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수납이 고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우물천장을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바람에 오히려 입주 예정자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요 공간이 도대체
사전 점검 전에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됐는지 이게 조금 이제 좀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큰 투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구에 들어왔을 때 조그만 하나 개인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곧바로 주방이 보이는데, 이제 식탁 놓는 곳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런 곳이나 뭐 옆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탁과 소파와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거를 드레스룸이나 침대로 쓴다면, 그러니까 드레스룸이나 서재로 쓰고 싶으시다면 이쪽에 이제 어떤 침대까지 이게 같이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여기는 공간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일단은 가변형으로 약간 여기에 가벽을 세우는 느낌으로 해서 아싸리 그냥 이쪽을 잠자는 분리형, 잠자는 수납형 침대를 집어넣고 이쪽에다는 붙박이 보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측면에다가는 거울을 하나를 달고요. 그리고 이쪽을 갖다가 어떤 벽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우물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참 애매한 거예요. 이 우물천장이 차라리 이렇게 자그맣게 빠졌으면 저희가 이거를 좀 분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바람에 저도 사실 이게 실물을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은 반장을 이용을 해서라도 일단은 조금 침대 쪽하고 나름대로 소파 쪽을 서로 맞대응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조금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침대 측면 헤드와 소파의 뒤에 있는 부분이 서로 마주 보면서 TV는 이제 이쪽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는 방식으로 하고, 식탁을 놓기에는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제 솔직히 말해서 큰 식탁을 놓고 싶으시면 아예 이쪽에다가 러빙룸을 이용해서 아예 서재 겸 식탁 큰 거 겸 서재로 이용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쪽 부분을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여기는 이제 큰 식탁을 놓으시기가 어려워요. 딱 제가 이거를 A와 그 다음에 B로 두 가지로 나눌게요. 먼저 A는 식탁을 여기에다 놓는 방법. 여기다 식탁을 놓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한쪽에는 서재를 이런 식으로 꾸며서 이쪽에다가 식탁을 큰 거를 하나를 놓는 방식대로 하시는 거는 어떠신지, 이쪽에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아예 창가 쪽으로 아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물론 지금 거실 모습이긴 한데 방에 들어갔을 때도 이런 식의 모습을 조금 연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 하나에다가 이제 어떤 책장 서재와 큰 식탁을 해서 약간 다이닝룸처럼 꾸미시는 게, 그런 방법을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A예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쪽 창가 쪽이 침대 라인이 될 거고 소파 라인이 될 거고 이쪽이 TV가 이렇게 설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오피스텔 원룸 형태의 이제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B 방법은 아니야, 우리 여기다가 침대 큰 거 놓을 거야.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좀 보강을 하시고 이렇게 침대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아싸리 그냥 소파를 역시 이 방향으로 보게끔 놓고, 이 뒤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식탁을 놔서 소파 뒤쪽에 식탁을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방법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미 저희가 이쪽 광교에 있는 원룸, 투룸 쪽에 많이 응용을 하는 방법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는 계세요. 하고는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가 공간이 그 정도의 공간이 확실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제가 조금 짚어봐야 되는 거고, 그것이 크게 문제만 없으면 실제적으로 어떤 소파 뒤쪽에 그 식탁을 놓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우리는 TV를 안 놓는다. TV를 안 놓는 그냥 북카페식으로 그렇게 꾸미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냥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거실에다가 아예 소파와 책장만 이렇게 놓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의 반장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놓겠죠. 이쪽에다가 아무래도 이쪽에다가 책장을 길게 이렇게 놓는 분들이 계시겠죠. 또는 뭐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저희 러비룸 이용해 가지고 아예 그 주방하고 이어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러비룸 책장을 놓으시게 돼 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TV가 없는 셈 치고 어떤 식탁과 소파만을 이렇게 이용을 한 이런 경우를 약간 북카페 비슷하게 이렇게 꾸미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수납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중요한데, 수납을 하기가 좀 애매한데 실질적으로는 옷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C라는 방법을 택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소파 식탁보다 급한 게 붙박이니까 아싸리 그냥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길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센터피스에다가 붙박이를 하게 되면 이 창가 쪽에도 조금 약간 간섭되는 요인이 있고 또 이 전체 방이 좀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붙박이를 하는 방법도 물론 가능하죠. 그럴 때 이제 붙박이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설사에서 그냥 그 제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옵션처럼 그냥 이렇게 보이는 이런 형태로 딱 그 벽에 맞춰 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몰딩 없이 조명만 사실은 상관없으면 이런 식으로 길게 그 방의 벽에 따라서 이렇게 길게 그냥 메꿔버리는 이런 형태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한 게 제일 깔끔하다고, 그냥 방 한가운데다가 그 벽 따라서 이렇게 그냥 저희 마이너스 몰딩 붙박이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옷이 많으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그런 형태로 붙박이를 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쪽에 뭐 서재 겸 화장대 이런 식으로 아예 같은 자재로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꾸미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그 2명이 사느냐, 1명이 사느냐, 3명이 사느냐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이 많아지겠죠. 그럴 때 이제 수납 침대를 많이 응용을 해야 되는데 39 타입이 만약에 이제 고민 있으시면 어차피 따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입으로 넘어갈게요. 자, 59 A 타입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형적인 그냥 조합 아파트의 어떻게 보면 3베이, 4베이 구조 같은데 3베이 구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바로 요 방이 어떻게 보면 원래 여기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3베이 구조인데 타워형 구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따로 없고, 이쪽에 붙박이가 돼 있기 때문에 침대를 놓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문이 열리냐 안 열리냐가 관건인데, 헤드 있는 침대로 이 공간을 이렇게 줄여지게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헤드 없는 침대로 이 간격을 꼭 유지를 하셔야 되고,
책상은 이렇게 책장이랑 같이 기역자로 꾸미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런 형태예요. 브라스코에서 맨날 얘기를 하는 말 그대로 같은 자재로 책상이랑 책상이랑 이런 형태를 이렇게 흘러가듯이 같은 자재로 최대한 데드 스페이스 없이 이렇게 러빙을 이용해서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지는데 가장 전형적인 위치는 이제 바로 이게 제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했어요. 우구웨이 트리지아라든지 엘프라우드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이 한쪽에는 수납 침대, 한쪽에는 이렇게 책상과 책장을 같은 모듈로 끝까지 공간을 다 이용을 해서 좀 깔끔해 보이면서도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가는 그런 수납 형태로 작은 방 꾸미시는 거를 이제 조금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게, 제 문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과 창문이 많을수록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책상을 놓을 곳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 또 창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박이가 있으면 침대 위치, 아기가 2명 있는 집은 이게 참 난해한 게 침대를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붙박이 문이 안 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침대를 이렇게밖에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책상을 어떻게 놔야 되냐? 책상을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놈의 문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침대를 놨을 경우에 차라리 침대를 이쪽 끄트머리에다가 대고 이쪽에 책장 겸 책상을 최대한 이 문이 안 열리게끔 이렇게 약간 기역자로 짠다든지, 여기는 책상이 창문에 안 걸리니까 책장은 이쪽으로 하고, 약간 이런 하이브리드적인 그런 모습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게 이제 안방이 될지 아이방이 될지 모르는데, 이게 애매한 게 이게 사실은 안방이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근데 왜냐면 여기 화장실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2명 있는 집은 이거를 아이들 방에 하나씩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솔직히 책상을 놓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침실에 대한 수납은 어차피 세퍼레이트하게 저한테 다 문의를 주실 거고, 대부분은 근데 이제 긴 붙박이를 하려면 여기밖에 공간이 없어요. 여기다가 붙박이를 짜고 침대를 이렇게 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공식 안방으로 써야 되는 건 맞고,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에 주방 쪽은 바로 저희 브라스코의 가장 차별화된 점인 플로팅 크라운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납을 갖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래쪽은 식탁을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상단에 이런 크라운장을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게 되면 식탁은 들어가되 수납은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머리를 쓴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탁은 이렇게 가되 이 옆에 있는 공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활용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옵션으로 이쪽을 갖다가 좀 예쁜 뭐 파넬로 돼 있을 경우에는 손상하기가 또 싫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형태로 상단 플로팅 수납장을 맞추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소비자분들이. 지금 위치도 똑같죠. 이건 아마 엘프라우드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중간에 있는 공간을 조금 투과성을 위해서 띄워놓고 이렇게 좀 식탁을 줄이기는 싫지만 수납은 조금 쓰고 싶으면 상단을 이용을 해라. 그래서 뒤쪽에 있는 건설사에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부장하고 정말 같은 색깔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식탁을 너무 큰 걸 안 하면 이렇게 하부장까지 이렇게 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 있는 공간에 식탁을 놓고 위에 상하부장을 이렇게 짜셨어요. 그리고 측면을 좀 보기 싫으니까 우드레인데 요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요거는 소품이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 상단에 있는 그런 수납장을 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표현을 빌자면 복사를 해서 건설사에서 마침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흉내를 내는, 그게 저희 브라스코의 특징이에요. 요거를 제일 좋아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기역제로 꺾는 게 어렵거든요. 굉장히 깔끔하고, 이걸 너무 크게 빼는 게 아니라 일어날 때 머리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딱 스타벅스 텀블러 정도만 집으시는 공간에 식탁의 크기는 훼손시키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 플로팅 선반을 이용을 하는 거를 제가 조금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탁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식탁도 저희가 이제 주문 제작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저희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돌 색깔을 조금 맞춘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식탁과 냉장고장이나 냉장고와의 색깔이 같기 때문에 이제 잔석까지 확인을 해서 그 자르고 남은 돌까지도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을 좀 맞추는, 여기는 거기네요. 푸르지오 더 샵 안양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 그런 비슷한 톤 앤 매너를 갖춘 그런 엔지니어드 포세린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집에 존재하고 있는 색깔로 저희가 이 식탁을 비슷하게 맞춰 드리다 보니까 이제 코타 화이트 쪽을 많이 하시고요. 이게 아까 그 집이에요. 이게 아까 이 위아래로 이렇게 한 집인데, 지금 잘 보시면 이런 상판을 딱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에 잘라서 이런 식으로 한 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은 이제 좀 어두운 색깔로 맞추셨네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맞춰서. 이거는 지금 엘프라우드, 이렇게 상부장 위에도 이 식탁에서 남은 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잘라서 올려놓는, 여기 기스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서 올려놓는. 그래서 하부장까지 하시는 분들은 이 돌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냉장고장이라든지 홈바 위에 이렇게 돌을, 똑같은 형태의 그 돌을 올려놓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남은 걸로 이렇게 쇼파 테이블로 응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59A에서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약간 이런 형태의 그 이쪽에 있는 플로팅 선반과 딱 주문 제작되는, 만약에 1673이 나오면 정말 1673으로 잘라서 딱 이 집에 인테리어 되는 것처럼 잘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식탁을 놓는 걸 추천드리고, 소파 위치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가능한데 약간 시야 간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굳이 어느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 점검 때 가실 때 좀 뷰 잘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아마 소파를 놓으실 확률이 커요. 그래서 여기 소파 놓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되고, 지금은 수납이 입주 청소 전에 선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납 관련 정보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9B 타입인데 역시 타워형이 빠지면 섭섭하죠. 그래서 타워형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수납에 대한 그런 좀 열망이 좀 더 큰 타입이다 보니까 지금 좀 특이한 곳은 보너스로 받는 장이 중간에 있는 방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우리가 이렇게 장을 하나 짤 수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2명일 경우에는 또 하나의 장을 짜고 싶잖아요. 그럴 때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다른 안양에 있는 먼저 선행되는 그 단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잘 보시면 여기가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이 아까운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이쪽 방에다가 저희 붙박이를 짠다면
그때는 이런 공간이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빼는, 예. 이 끝까지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스위치를 측면으로 이렇게 옮겨야 돼요. 예, 컨센트랑 같이.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현재는 인테리어 회사가 아닌 이상은 저희가 유일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예, 훨씬 더 수납을 끝까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 가능하십니다. 요거까지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저희 소비자분이 그 몬테소리 무슨 그 교구장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따로 짠 건데, 보통 저희들은 이제 붙박이는 위에서 밑에까지 끝까지 내려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요 말 그대로 요 스위치를 옆으로 빼는 거, 이분은 화장대를 집어넣으셨어요. 딸 아이가 있는 분이라서 화장대를 집어넣고, 보통 집이 크면 굳이 스위치까지 뺄 수는 없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협소한 공간에는 끝까지 공간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식으로 이걸 뺐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도에서 보면 신기하죠. 이렇게 스위치가 측면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요. 슬라이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귿자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스위치 옆으로 안 빼고 여기다 거울 하나를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게 주문 제작이 되는 게 되게 신기해요.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큰 특징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주방 쪽에 있는 우리 수납이, 그게 가장 이제 소비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이놈의 아일랜드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거는 제가 봐야 되는 게, 심지어 타일 옵션으로 돼 있을 경우 얘가 움직여질 경우가 많은데, 아래쪽에 강마루나 타일이 다 차여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크로 쪽도 아마 이 밑에 쪽이 만약에 그냥 시멘트로 돼 있으면 이걸 옮기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긴 말 필요 없고 저희 플로팅 크라운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일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일단은 다른 형태는 빼고 제가 타워형 자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워형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원래 아일랜드가 있는데, 아일랜드가 있고 없고 유무를 떠나서 이 위쪽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크라운을 씌우듯이 이 부분에 수납을 하나를 띄울 수가 있어요. 아일랜드 위에. 그거를 많이 하세요, 저희 소비자분들이. 잘 보시면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좀 기역자로 빼는 게 조금 더 매력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또는 뭐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형태, 이거는 이제 집집마다 다른데, 여기 제일 낫겠다 사진이. 이게 지금 딱 제일 부합이 될 것 같거든요. 아일랜드 위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수납 보강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예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들 찾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워형의 특징답게 소파를 이쪽에다가 놓는 거는 조금 추천드리진 않고요. 복도 따라서 쭉 왔을 때 활주로처럼 아무 물건이 없는 게 오히려 깔끔해 보일 거고, 여기서 쭉 이렇게 이어져서 비어있는 모습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 거실장을 놓는 것도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파는 이런 식으로 코너형을 오히려 놓는 게 예쁠 것 같은데, 이 공간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되니까 너무 뚱뚱한 소파를 놓기는 뭐하고, 코너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소파 자체가 이렇게 뚱뚱하면 답답해진다는 거야. 코너가 얇으면 오히려 집이 넓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린처럼 그냥 끄트머리만 이렇게 달려 있는 애는 오히려 집을 넓어 보이게 해요. 오히려 일자로 놔도 이렇게 뚱뚱한 녀석을 놓으면 이게 이제 이 공간이 좁아지는, TV로부터의 공간이 좁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5구 B타입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여기에 식탁을 갖다가 과연 얼마짜리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때 이제 저희 특별 무기가 아일랜드 위와 식탁을 같은 상판으로 마침 이어 붙이듯이 자르는데, 이제 이어서 붙이려면 높이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계단치기처럼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식탁 부분은 바닥에서부터 750, 아일랜드 부분은 한 900 정도의 높이가 되는데, 이걸 마침 옆에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가 만약에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식탁은 그거보다 낮은 이런 형태로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깔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위에 있는 상판과 아일랜드 위에 있는 상판을 같은 판에서 어차피 저희는 식탁을 사는 순간에 나머지 잔석을 다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아예 큰 그런 유닛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예쁠 거예요. 그리고 붙박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워형은 그냥 이쪽에다가 하나를 이불장 겸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부위별로 그냥 딱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붙박이를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타워형 같은 경우는 가장 안방 붙박이를 많이 하는 타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드레스룸 자체가 좀 아쉽게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건설사와 같은 그런 색상의 최대한 마이너스 몰딩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붙박이로 이렇게 짜는 분들이 많으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도 끝까지 바람 쏠쏠 세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땐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타워형 쪽에 들어가기에. 이게 아마 지금 엘프라운드가 그런데 기존에 있는 화장대와 색깔을 이렇게 맞췄답니다. 이렇게 이질감이 없이 동질감 있게 이렇게 이게 옵션인지 아닌지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같은 자재로 이렇게 맞추는 게 저희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박이 놓는 거를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 위에는 다른 사항은 뭐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냉장고장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에 이 측면에 있는 벽이 만약에 진짜 좀 철거를 냉장고장이랑 같이 교환이 가능한 거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때는 이제 저희는 특히 타워형은 이런 형태의 뚫려있는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선호해요. 저희 고객들이. 이게 조금 넓어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집은 아니죠. 이 측면이 안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좀 뚫려있는 디자인들을 저희 소비자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보조주방. 딱 이게 어떻게 보면 타워형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좀 더 집을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방법이기도 하니까 아까 그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벽이 있는 스타일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뚫려 있는 스타일로 했을 때 그 복도에서 보셨을 때 조금 더 약간 넓어 보이는 그런 형태로 시선을 잘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74A 타입은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형적인 포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딱 이상적으로 방 4개가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바로 이게 이제 옵션으로 시스템 그 행거를 그 시스템장을 받으셨으면 뭐 그대로 쓰시는 게 낫지만, 여기서부터는 실제적으로 화장대가 이제 여기가 있어서 그렇지 화장대가 없다라면 여기다가 화장대를 설치를 하고 여기다 이게 길게 붙박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중문 다시는 분들도 있고 팬트리 문을 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그게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침대를 크게 이렇게 놓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붙박이를 하기 싫어하시니까. 근데 상관은 없는 게 어차피 여기는 여기대로 기존에 있는 옷을 조금 대기를 시켜놓고 좀 수납이 필요한 그런 거는 또 붙박이를 이불장이라든지 이런 걸 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붙박이를 하려고 하는 인콰이리가 제일 많겠죠. 그러면 건너편에다가 이렇게 침대를 놓으시고, 그래서 안방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고, 여기는 아까 제가 59 타입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붙박이가 하나가 제공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붙박이 하나를 더 하고 싶으면 이분들처럼 여기에 스위치를 이쪽으로 뺀 게 아니라 남겨놓은 게 아니라 아예 끝까지 붙박이를 이렇게 짜고, 아예 끝까지 붙박이를 요 문 앞에까지 짜고, 스위치는 측면에다가 이렇게 다는 그런 형태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 타입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살짝 한번 다시 보여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보통은 스위치 옆에까지만 붙박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붙박이가 이런 식으로 스위치 옆에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아싸리 이렇게 끄트머리까지 이렇게 빼버린다, 그 얘기였어요. 저희 얘기가.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걸 오히려 끝까지, 아예 끝까지 빼서 이런 식으로 그 스위치를 측면으로 빼서 조금 더 넓은, 이 작은 차이가 옷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이렇게 스위치를 옆으로 뺨으로써 좀 더 공간 확보하는 그런 작은 장을 이쪽에다가 짜셔도 되고, 팬트리가 일단은 현관 팬트리가 크게 나와서 너무 좋고요. 식탁 같은 경우 자리도 아까 제가 5구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플로팅 크라운을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게 그게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부장이라도 뒤에는 옵션하고 동일한 색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좀 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뽀대가 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부장까지도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하부장을 하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상부장만 놓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부장까지 집어넣게 되면 좀 더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사이즈도 비슷하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위아래로 이렇게 마침 건설 사이는 옵션을 연장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꾸미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저희 협력업체를 가동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상하부장을 이렇게 양쪽에 판 없이 좀 뚫려 있는 느낌으로 주방에 좀 뭐라고 하지? 이렇게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가 좀 추천드립니다. 트리지아에서 많이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는 저희하고 좀 다르지만 이렇게 얇을수록 깔끔하더라고요. 이쪽 부분이. 그래서 사람마다 지금 위치는 다 다르지만 이런 형태로 이렇게 기역자는 안 되겠죠. 저희는 일자인데 여기서 잘 보시면 아일랜드 위에까지 가는 게 저희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예 길게 위에 브릿지 쳐버리는 거지. 위쪽으로는. 아일랜드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쭉 지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공간이 여기 끝까지 문 앞에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 쪽은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승부수같고 좀 두껍게 하면 로봇 청소기 계집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깊이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소파 자리는 제가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리는데 저는 이쪽이 맞다고 보고요. 공간적으로는 이쪽이 맞다고 보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건설사에서 이만큼만 더 사각형으로 만들어지지 굳이 이거를 왜 한번 꺾었나 싶어요. 좀 더 서비스 면적을 많이 줬으면 훨씬 더 넓어 보일 텐데. 근데 뭐 74A니까 제 마음대로는 안 되겠죠. 여기는 크게 설명할 거 없이 제가 원하는 수납의 그 붙박이 또는 이쪽 플로팅 선반 아니면 어떤 책장이나 서재 같은 경우를 좀 원활한 딱 그 자기 집에 맞는 걸로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가구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놓으시면 되는 거니까, 저희 쪽에 오셨을 때 아이들이 몇 명인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셔서 아마 이쪽 방에 아이방이 된다면 이런 형태로 아마 제가 이렇게 좀 짜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수납 침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꺾어서 딱 이 방에 알맞춰서 모든 수납과 옷과 책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지는 러비놈 형태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좀 뭔가가 정리가 잘 돼. 이렇게 반장 같은 거 놓으면 위에 인형만 몇만 개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여서 항상 이런 수납 침대나 이런 수납을, 이거는 이제 그 전자피아노를 집어넣을 때, 서블룸에 전자피아노 넣을 데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팔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이 형태를
가장 저희가 엘프라우드 때부터 많이 나갔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랑 같은 붙박이랑 같은 자재로 인테리어된 집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 방은 케바이케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좀 무난한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런 평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74B 타입은 이제 아까하고 좀 그림만 이렇게 돌려서 그렇지 59B하고 타워형이에요. 그래서 사실 똑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아까랑 똑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플로팅 선반 말씀을 드렸죠. 쇼파는 이런 식으로 기역자 놓고 타워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어떤 물건도 놓지 말고 얇은 TV 하나 정도만 놓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이 부분도 똑같아요. 결국은 여기에다가 붙박이를 놓으려고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을 거고, 건너편에다가 침대를 이렇게 놓으실 거고, 이쪽에도 저희가 이제 붙박이를 놓으면 되긴 하지만 이쪽 붙박이도 역시 저는 스위치에 있는 공간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빼는 게 아마 맞을 것 같고, 조금 무성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74B 타입 분들은 요 간단하게 제가 읊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59B보다는 공간만 전체적으로 좀만 더 클 뿐이지 그냥 거의 그 홈스타일링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방 쪽에 제가 이렇게 크라운 씌우는 거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식탁 주문 제작에 대한 요건도 크고, 단지 여기는 이제 식탁이 좀 더 큰 게 들어가겠죠. 좀 더 긴 게. 그래서 굳이 이제 타워형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59B가 작은 동생, 74B가 큰 형, 이렇게라도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보너스 공간이 있긴 있는데 되게 부럽죠. 이게 원래 이제 현관 팬트리 쪽에 들어간 걸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데다가 스타일러 같은 걸 넣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사전 점검 전 동행 신청이 들어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요 타워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저것 뭔가가 딱딱 퍼즐처럼 들이맞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비껴 나가야 될 수밖에, 그러니까 비껴 나가지 못하는 경우는 바로 여기에는 붙박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필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납이 더 모자라요. 이쪽 공간이 다 없어져요. 냉장고로. 그러다 보니까 식색이나 광파 오븐 하나를 넣는 순간에 정말로 요리할 때도 좀 못마땅하고 컵 놓을 때가 많지 않아서 이런 형태의 이 디귿자 플로팅 선반을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74B는 요 정도에서 맞출게요. 84A인데 이제 84A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질문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가 확인해야 될 게 있는 게, 그냥 59A, 74A의 가장 큰 형이죠. 쉽게 얘기하면 똑같고요. 설명도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특이한 게 이 우물청장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좀 독특하네. 이번에 역시 대림인가?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4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붙박이는 솔직히 말해서 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안 돼요. 여긴 해봤자 화장대고 여기는 시스템장이 폭이 이렇게 좀 좁기 때문에 사실 겨울로 집어넣으면 좀 돌아가거나 때려박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결국은 이불장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길게 같은 느낌으로 길게 이렇게 가는 붙박이는 제가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아까도 사진은 계속 보여드렸지만 저희 브라스코 쪽은 마이너스 몰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몰딩 없이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그 우리가 건설사에 받는 화장대 있죠, 여러분. 그거하고 이제 같은 느낌이 이어지게끔 제가 예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화장대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형태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 집인데 기존에 화장대가 있을 때 딱 그 저희 제품이
이 화장대하고 이어지듯이 같은 자재로 쭉 이렇게 이어져 가 있는 딱 이 모습을 제가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여기까지는 옵션이 들어갔겠지, 이제 화장대가. 예,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마침 옵션에서 선택하신 것처럼 그래도 최대한 위에까지 좀 서랍 같은 거 좀 깊게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끝까지 올라간 이유가 이 서랍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이 내경 높이가 더 높습니다. 저희가 기성가구나 옵션보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수납을 좀 최적화시키는 게 가장 깔끔하면서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안방 쪽에 놨을 때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납이 오히려 84분들이 부족할 경우가 많아요. 84가 아무래도 가족 세대수가 더 많을 거예요. 인원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는 저희 안방 침대도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납화 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왜냐면, 저희 동탄만 카페 여자분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게 한마디로 여기 이불장이 있는데 뭐하러 이것까지 수납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이불은 1년에 한 번만 꺼내니까 차라리 평상시에는 이불을 갖다가 이런 데다가 침대에다가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붙박이는 옷이라도 한 칸을 더 위아래로 더 걸어야 된다 하면서 이불장으로 죽이기는 싫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브라스코가 이런 식으로 그 USB까지 집어넣은 헤드를 집어넣어서 이런 수납형 침대로 사람들이 딱 최대한 공간성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수납 침대와 붙박이를 마침 한 세트인 것처럼 완성시키는 걸 좀 추천드리고, 이쪽 방은 이제 붙박이를 추가를 하시려면 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여기 주방도 마찬가지인 게 74A처럼 저는 제가 제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디자인을 했고 우리 리브싱크에서 이제 해주는 바로 그 플로팅 선반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공간을, 이 공간을, 요 측면에 있는 공간을 조금 활용을 하려고 상단에 이런 식으로 길게 그리고 얇게, 이 방향이 맞네 저희하고는, 이런 형태로 여기에 컵이라도 물티슈라도 엄청 많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라인 조명도 하나 집어넣어서 좀 디자인적인 거. 여기는 지금 평형 타입이 작아서 좀 비교하기가 뭐하지만 훨씬 크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 위쪽으로 이게 넘어가잖아요. 딱 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쪽에서 이거를 한다면 여기에서 이게 끊기는 게 아니라 이 수납장은 길게 아일랜드 위에까지 이렇게 가고, 동시에 식탁은 이거에 상관없이 큰 게 밑으로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식탁이랑 같이 놨을 때는 어떤 형태로 보이실 수가 있냐면 바로 그쵸. 만약에 이 플로팅 선반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여기는 아일랜드가 없지만 여기가 아일랜드 있다고 치면 그냥 이렇게 썰렁하게 식탁 올라가고, 요 공간은 누가 선반으로 구멍 뚫지도 않잖아요. 그냥 액자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형태로 식탁은 끝까지 들어가되 위에는 선반은 조금이라도 어떤 수납적인 부분을 강화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저희가 머리를 쓴 그런, 저희가 아니라 저희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여서, 저희 소비자들이 굉장히 센스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선반에 이렇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하부장을 안 했더라면 식탁이 좀 더 큰 게 들어가요. 이게 사람마다 지금 다 다른 겁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요. 누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라스코 소비자 집들은 다 달라요. 지금 현재 모든 집들이 똑같은 집은 없고 말 그대로 그 전체적인 이런 조화를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는 식탁 꽤 긴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위에는 공간이 어차피 죽어 있기 때문에 플로팅 선반을 조금 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거에 돈을 쓰면 좀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초반에는 좀 하신 분들도 사실 계셨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인테리어 된 집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말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좁아 보이는 수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저도 이거를 매 촬영 때마다 저 영상을 한번, 소비자 영상을 보시면 그 뚜껑을 열어봐서 그 안에 얼마나 물건이 많이 들어간지를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보여주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이걸 사진으로 보여드리기가 뭐하네요. 이건 직접 문을 열어보면 정말 물건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진에는 잘 안 남겨진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조그만 게 정말 조그만 붙박이 역할을 할 정도로 물건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이분은 센스 있게 코드도 옆으로 뺐네. 커피포트 같은 거 이런 데 써먹으려고. 어쨌든 84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제한은 없고, 말 그대로 가장 지금 사실은 공간적인 압박을 느끼신 분들은 아무래도 59A 타입 분들인데, 59A, 74A, 84A는 그 느낌이 다 비슷할 거예요. 단지 누가 좀 더 크냐, 누가 좀 더 작냐, 누가 드레스룸이 더 길게 나왔냐, 누가 거실이 좀 더 길게 나왔냐, 이런 차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74B하고 59B는 완전히 다른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 타입에 들어갔을 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유격이라든지 특히 결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풍성 있는 그런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FOG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옵션 색깔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좀 튀지 않고 좀 얌전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작은 이런 55 타입에도 이렇게 붙박이를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포그 그레이라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고, 드레스룸 안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뭔가를 옵션을 스타일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화장대를 집어넣는지 이런 옵션을 하는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엘프라도 분들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일 거예요.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 제가 말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홈바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역자로 좀 꺾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플로팅 선반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저희 소비자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소비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침대가 닿기 때문에 밑쪽은 저희가 그 댐핑 기능이 있는, 밑에는 슬라이딩으로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졌고, 위쪽은 여다지로, 왜냐하면 침대 매트리스가 이제 딱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위에는 여다지로. 이렇게 좁을까 우리 집이? 많이 좁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 점검 가시기 전에 기존에 기성가구 가계약하셨던 것들의 사이즈를 다 재고 올라가서 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28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이 330인데 열려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침대하고 맞닥 떨어지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슬라이딩을 하고, 이 위쪽은 이렇게 여는 이런 하이브리드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밖에 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스위치를 옆에 측면으로 뺀 모습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측면에 저희가 이 스위치를 빼버린, 그럴 경우는 이제 완전히 옆에 붙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인 게 끝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붙박이를 했을 때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헤드 있는 침대보다는 쭉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수납형 침대. 근데 이 침대도 색깔이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붙박이와 침대 색상을 같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를 수납 침대라고 표현하진 않고 약간은 엎어진 붙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5구 타입에서 말했던 붙박이 안에 침대인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수납이 많이 날아가니까. 근데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붙박이 플러스 침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헤드 없고 딱 매트리스 크게 맞으면 이렇게 슈퍼 싱글도 2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도 이렇게 아이가 3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5구 타입인데도 이럴 경우는 이렇게 침대 2개를 해서 일단 잠자는 방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정도 공간밖에 안 남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안 남아요. 이거는 지금 40평형대 지금 신축 117 타입의 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작아요. 그들 역시 똑같은 크기의 붙박이 옵션을 한 상황에서 헤드가 없는 침대를 놔도 얘네들도 지금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17 타입이 이 공간이 남으면 5구 타입은 얼마나 공간이 안 나냐. 5구 타입은 여기에 붙박이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구를 사기 전에 전혀 생각을 안 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그 러비노움이라는 그 가변형 책장인데 아예 그냥 위에까지 수납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지향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위에 있는 공간들이 다 날아가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방을 갖다가 아예 이렇게 세트로 맞추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영상 몇 개를 제가 링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 전에 특히 우리 59A C 타입 분들 아직 사전 점검 동행 그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신청해 주시면 염 실장하고 저하고 우리 냉장고 팀 리브싱크가 아마 동행을 해가지고 그 집에 대한 설명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또 고객님한테 1:1 맞춤을 해드릴 거여서 저희가 많이 가진 않고요. 아마 59 B 타입은 한 2세대 정도만 모집하면 나머지 59 BD 타입은 이미 신청이 만료됐기 때문에 A 타입, C 타입 같으니까 타워형 2분만 제가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비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 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고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이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무늬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함몰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있었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청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 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이건 보세요. 색상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쇼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를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캐드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캐드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캐드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캐드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캐드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1분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